안녕하십니까. 세무법인 동안의 정용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의 지적재산권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시대, 요즘 투자의 시대라고들 하지요. 그리고 기업의 역량 중에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지적재산권 부분의 관리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물론 영업활동과 지적재산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도 중요하고요. 특허권의 존재는 정부지원금이나 연구과제를 따는 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이제 자금 조달 부분들도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특허 자체로서의 세제적 혜택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특허권이나 실용시장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을 최근에 들어서 출원하는 경우가 매우 증가를 하고 있고요. 국내 특허뿐만 아니라 해외 특허 취득도 매우 증가하고 있는 편이고,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사용하기 위해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허 출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절차, 출원과 등록의 의미를 일단 아셔야 되고, 그 절차를 좀 알고 계셔야 정확한 회계 처리가 가능합니다. 특허는 일단 출원이 되는데 이건 신청만 하는 의미고요. 특허로서의 가치는 아직 없습니다.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서 여러 가지 의견 보정, 그러니까 특허청에서 혹시 거절 통지가 오면 그에 따른 의견 제출이나 이제 최종 의견 제출이나 이제 보정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최종 거절 결정이 나게 되면 특허는 등록이 취소가 됩니다.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심사를 통과를 하게 되면 특허 결정이 나게 되고, 이때부터 특허로서의 가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마다 이제 특허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좀 달라지는데, 일단 출원 시에는 특허청이 내는 관납료, 그리고 대리를 하시는 특허사무소에 수수료가 발생을 하고요. 심사와 의견 제출 과정은 특허청에 납부하는 금액은 없지만 여전히 수수료는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허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특허청에 등록료를 내고 특허사무소에 수수료를 성공보수라고 주로 표현하는데 그렇게 납부를 하게 되죠. 이런 비용들을 이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등록이 성공된 경우와 등록이 거절된 경우 두 가지로 좀 나눠봐야 됩니다. 등록이 성공된 경우는 일단은 간납료 수수료, 쭉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특허가 등록되기 전까지 들어간 비용은 전부 선급금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허 등록이 이루어져야 그때부터 비로소 특허로서의 자산 가치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전체 금액을, 지금까지 집계된 전체 금액을 특허권으로 개정을 대체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 다 특허별로 관리를 하시려면 특허도 사실상 다 거래처 코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등록 거절이 났다 그런다면 선급권 처리는 계속 해오시되 특허 거절 나신 시점에 과거의 모든 것을 그냥 비용 처리하시면 돼요. 잡손실로 처리해도 되고 지급 수수료로 처리해도 되고 개정은 크게 상관은 없고요. 어쨌든 특허 거절이 난 시점에 비용 처리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특허권 회계 처리에 관해서 좀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관납료와 연차료, 첫 번째는 이제 관납료 연차를 좀 혼동하셔서 회계 처리 오류가 발생하시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출원이나 등록할 때 발생하는 특허청이 납부하는 이제 세금, 이렇게 공과금이죠. 그런 것들은 이제 자산에 들어가는 항목들이고, 특허가 등록된 이후에 존속 기간 동안 발생하는 공과금은 연차료라고 주로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그 특허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단기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걸 좀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다 비용 처리를 하시거나 계속 자산으로 잡으시거나 이런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그리고 특허의 감가상각 개시일, 요거는 등록 기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허가 등록된 날 기준입니다. 출원 시에 들어간 비용 따로, 그 다음에 의견 제출 시에 들어간 비용 따로, 이렇게 특허 법인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하다 보니까 각각 다른 시점에 세금계산서가 자산으로 잡히게 되고 감가상각도 각각 스타트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이제 감가상각이 다 틀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아까의 회계 처리처럼 선급금으로 두시고 마지막 등록 시에 특허권으로 전환을 하시면 감가상각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용 선수는 특허권은 7년, 그 외에 상표권, 디자인권은 5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허 출원, 등록, 거절, 양수도, 말소 이제 이런 일련의 그냥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추적 관리를 결국은 하셔야 됩니다. 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 6개월에서 최대 1년 이상도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일정을 잘 추적을 못 하시게 되고 놓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회계 처리 오류가 발생하게 되고요. 등록 시에 이제 자산 계상하는 문제,
거절 시에 비용 처리하는 문제, 혹시 특허가 말소가 되면 과거의 자산을 어떻게 떨어낼 것인가의 문제, 이제 이런 것들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일정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 특허. 그리고 특허 양수도 시에는 여러 가지 법인세, 소득세, 과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특허를 양수도할 때 이제 시가 평가 문제, 특히 감정 평가를 많이 받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사후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특허권을 주로 이제 세무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이제 첫 번째는 개인 보유 특허를 법인에 양도하는 케이스입니다. 개인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대신에 되는데 60%, 2019년부터는 60%죠. 60% 경비율로 과세가 되고요. 법인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감가상각에 대한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 그다음 부가가치세 문제는 뭐 단순히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경우만 발생하지 않고요. 부당이익 문제는 이제 감정평가 문제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어쨌든 요 개인 보유 특허를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 이점은 다른 자산을 양도했을 때보다 이점이 기타 소득에서 60% 필요 경비를 안정해 주기 때문에 조금 비교적 저세율로 과세가 된다는 점, 그리고 법인은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하기 때문에 법인세 절세를 할 수 있다는 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특허권이 많이 최근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세제 혜택들이 존재하는데요. 직무발명보상금은 이제 특허권을 양도했다기보다는 이제 개인의 특허를 법인이 활용했을 때 그때 이제 보상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돈인데, 과거에는 전액비과세였는데 개정이 됐었죠. 300만 원으로 한도가 잡혔다가 최근 들어서 500만 원으로 지금 확대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직무발명보상금은 법인이 지급하게 되면 그에 따른 연구비계별비 세액공제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사실 세액 절감액이 좀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이나 대여로 인한 것은 중소기업에 한해서 소득세액을 감면해주고, 그리고 기술을 취득한 비용, 그러니까 특허권을 사거나 한 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물론 이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취득한 것은 제외되고, 외부에서 다른 기술 취득 비용이 발생했을 때는 기술 취득한 비용의 일정 10% 정도를 세액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요약하면 특허권은 일단 절차를 좀 숙지를 하셔야 되고, 그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조금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산으로 계상할 것인지, 비용 처리할 것인지, 감가상각은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이런 것들 내용을 좀 숙지해 두시고, 세 번째는 이제 특허권 양수도나 세무 처리, 여러 가지 세제 혜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 특허권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거래처와 논의하시고 세무사님과 논의하셔서 거래처에 유익한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익 세무사였습니다.